안녕하세요. 고기를 만나제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오픈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다고 하는 식당에 왔어요. 그리고 또 지역이 동탄입니다. 그래서 잘 안 알려져 있는데 굳이 여기까지 찾아왔습니다. 동탄 일미, 동탄의 첫 번째 맛이라고 하는 연성갈비입니다. 근데 오늘 오픈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식당을 왜 왔냐? 이 집이 우리나라에서 야끼니쿠 시대, 양념육 시대가 올 거라고 가장 먼저 예측하시고 야끼니쿠에 대한 공부를 가장 많이 하시고 또 글도 많이 쓰시고 강연도 많이 하시고 잡지사도 가지고 계신 월간 외식 경영의 김현수 대표님이 관련되어 있는 식당이에요. 그래서 아마 야끼니쿠 식당의 완성체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찾아와 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나 이런 것들은 진짜 일본 야끼니쿠 집보다 더 고급스럽게 돼 있고요. 찬 깔린 거 이런 거 보니까 역시 선수가 만들어 놓은 거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혹시나 야끼니쿠 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하면 한번 좀 배울 수 있는 식당이 아닌가. 요새는 또 야끼니쿠 집에서 생고기, 우리가 먹는 등심 같은 로스구이도 많이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메뉴 구성이 양념육과 일본식 양념육, 그러니까 양념육과 또 생고기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야끼니쿠 집이 고기 밥집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보통 고기 술집으로 포지셔닝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이 집도 지금의 포지셔닝은 고기 술집 같습니다. 오후 4시 이후에 장사를 하는 거로 5시 이후에 장사를 해서 지금 4시인데 촬영을 왔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한번 좀 기대를 가지고 메뉴를 보고 이야기를 나눴으면 하는 식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연성갈비 매장 담당자 최승철 과장이라고 하고요. 현재 점장 역할을 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집은 야끼니쿠 집이죠? 저희 직성 양념 소갈비를 좀 판매를 하고 있는 고깃집이죠. 그래서 네. 반찬 설명 좀 해주세요. 네네. 일단은 여기 지금 이 앞에 보이시는 장아찌 같은 경우는 톳하고 청양고추로 이제 만든 장아찌고요. 그다음에 저희 제일 반찬 중에 리필량이 많은 게 이제 갓김치. 그다음에 육장 같은 경우가 여기 보이시면 좀 마늘이 많이 들어간 육장이잖아요. 다른 곳에서는 좀 보기 힘든데 저희 마늘 육장이라고 해서 저희는 이 육장에 꼭 찍어 드시는 거를 좀 강조해 드리고 있어요. 이 앞접시에 보시면은 소스가 3가지 종류가 있는데 가운데는 일반 소금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갈색깔 소스가 이제 표고 와사비에 저희가 보리밥을 섞어가지고 숙성시킨 다음에 이제 고객분들한테 내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옆에 이제 마늘 라유라고 해서 튀김 마늘하고 고추 기름하고 섞어서 이제 적절하게 섞어서 숙성한 그런 여기 잠봉이 있는데 네네. 햄, 그러니까 뒷다리살을 육가공품으로 만든 거를 불란서 사쿠테리라고 하죠. 그때 햄을 잠봉이라고 합니다. 근데 잠봉이 감칠맛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고기의 감칠맛을 보강해 주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 달 영업하셨지 않습니까? 네, 오늘로서 딱 한 달. 제일 잘 팔리는 메뉴가 뭔가요? 저희가 지금 황제 소갈비 메뉴가 제일 잘 나가고 있어요. 이건 미국산으로 하시는 건가요? 예. 한우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보통 생고기, 새우갈비, 생고기 이런 쪽으로 많은 고객분들이 드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저희 매장 같은 경우는 생고기를 드셔도 그 다음에 나중에 추가로 황제 소갈비를 만약에 드셨다, 저희 황제 소갈비 한번 먹어볼게요 해가지고 주문하셨다, 그러면 그 뒤로는 생고기가 아니라 황제 소갈비만 계속 추가로 식사를 하고 계세요. 초이스급?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황제 늑간 사용하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등급이 없는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등급이라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요 메뉴는 뭐죠? 이건 들지를 못하겠더라고. 아이고 먹어라. 네. 이렇게 주고 이게 지금 메뉴판에 98,000원 돼 있던데 1kg짜리. 예, 맞습니다. 얘가 이 메뉴는 네. 꽃갈비라고 1kg에 98,000원 하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여성분들은 4인, 남성도 3인 이상 먹으셔서 드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구성이 지금 갈비살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갈비를 우리가 수입할 때 사실은 짝갈비를 우리나라는 유통을 시키는데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갈비를 유통을 안 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LA 갈비라고 얘기하는 게 6, 7, 8번이라고 그 갈비 중에 가장 살이 두껍고 구이로 좋은 부위만 끊어서 딱 이렇게 사각형으로 만들어서 씁니다. 그거를 이제 그동안은 수직으로 썰었다고 해가지고 썰어서 그걸 LA 갈비라고 양념해서 구워 먹었는데, 그게 이제 평으로 그 뼈 채로 뼈 길이대로 쓴 게 소위 우대갈비라는 거예요. 그건 이제 그 영국식 커트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런 식으로 해서 먹었던 거를 이제 여기는 고부위, 그러니까 제일 맛있는 갈비 부위 중에 그거를 가지고 이제 한국식으로 푼 거예요. 갈비를 우리가 참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입할 때 돼지고기나 삼겹살이 전체 수입량이 한 40%, 39% 뭐 이렇게 많은 것처럼 우리는 갈비를 참 많이 수입해서 먹는 나라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대부분 갈비가 인기가 있는 건 양념육 시장에서 많이 먹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두 가지 양념육과 그러니까 생갈비 두 개를 가지고 전부 다 시그니처 메뉴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고객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는 더 영업을 해서 봐야 되는데, 한 달 동안 영업할 때는 양념갈비를 많이 먹는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수입갈비가 사실 우리가 갈비를 자유롭게 소고기를 자유롭게 수입을 못할 때는 소고기가 늘 모자랐어요. 그러면 수입이 되면 어마어마하게 먹을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그 돼지고기의 반밖에 소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막 수입이 자유화됐던 시절에 90년대 이후에는 우리가 그 양념하지 않은 고기가 유행이었어요. 삼겹살 유행, 그 툭불 등심, 그 양념하지 않은 고기로는 수입 소고기가 삼겹살보다 맛이 없다고 평가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양념육시가 되면 이 수입 소고기의 인기가 어떻게 보면 국내산 삼겹살보다 더 있을 수 있는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 고기의 소비 패턴이 바뀌는 것도 좀 유심히 봐야 될 그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그 술집, 고깃집 개업은 저는 사실은 좀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이유가, 그 과거에 지난 40년 동안 그 일종의 트렌드, 패러다임처럼 먹어왔던 우리의 육류 소비 형태가 좀 달라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집은 이제 양념육이라는 새로운 시장과 그 과거에 먹던 로스구이를 동시에 판매를 하고, 저는 사실 이거를 이렇게 시그니처하게 내어놓을 줄 몰랐어요. 여기 올 때까지만 해도 그 일본 야끼니쿠 집은 다양한 양념육을 던지거든요. 그래서 좀 더 다양한 부위의 양념육들을 소개할 줄 알았더니 심플하게, 아주 메뉴가 생각보다는 너무 심플해서, 사실 여기 이제 돼지고기가 있다는 게 조금 차이뿐이지, 삼겹살 야끼니쿠가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먹어보겠지만, 펼치는 건 쉽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쫙 펼치는 잘하는데 이걸 모으는 게 힘든데, 지금 현재는 잘 모아져 있는 느낌이 들어요. 간장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간장이 뭐 양조 간장, 뭐 화학 간장, 뭐 여러 종류, 진간장, 국간장 뭐 여러 종류가 있는 것 같고요. 일본은 지역마다 간장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간장과 불고기, 사실 그게 상당히 좋아한데, 계속 이 얘기를 드릴 거예요. 아마 치즈가 유럽 가면 1000종류가 넘습니다. 소세지가 유럽의 각 지역마다 또 1000종류가 넘게 있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불고기를 서울식, 언양식, 광양식 뭐 이 정도 나누는데, 사실 불고기도 양반댁의 간장의 장맛이 다 달랐으니까 각기 다른 레시피들이 무궁무진하게 존재했다는 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가 앞으로 불고기가 좀 활성화된다면 각 도에, 각 그 종갓집의 간장들, 그리고 그 제조되는 간장을, 지역에서 나오는 간장들로 좀 다양한 맛의 불고기들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간장이 가지고 있는 감칠맛이 그 당시에 소고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그러니까 미비점을 보완하고, 숙성을 마음대로 시킬 수 없으니까 숙성도 도와주고, 또 연도도 개선해주고, 여러 가지 역할들을 했던 것 같아요. 맛도 올려주고. 그래서 상당히 그 야끼니쿠라기보다는 이 불고기라는 것, 특히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불고기는 야끼니쿠랑 좀 다른데, 그 소고기 요리 중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레시피, 누구나 좋아하는 레시피가 아닌가. 그래서 야끼니쿠가 왜 안 떴을까라고 생각하면,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좀 미림이나 이런 쪽으로 조금 닝닝한 맛들이 보강이 된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이제 일본의 야끼니쿠하고 한국의 불고기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해요. 한국은 점여놓습니다.
그러니까 먹기 전에 하루나 이렇게 양념을 해놓고 일본의 야끼니쿠는 직성 양념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우리 불고기는 역사가 되게 오래됐어요. 뭐 설화멱이면 고려 시대부터고 맥적이면 고구려 시대까지 넘어가는데 그건 다 빼고 조선 시대에 먹었던 거라면 그 당시 소는 일소였으니까 질기니까 그 고기를 부드럽게 하는 방법이 양념을 써서 저미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의 야끼니쿠는 이게 이제 전쟁 이후에 발전했다고 보면 되는데 이 친구 일본 쪽에서는 한 1950년대쯤 되면 이 마블링 좋은 소고기에 대해서 그 품종 개량이 거의 다 끝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소고기를 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양념을 하고 저미는 방법은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한우 구이집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야끼니쿠는 손님이 직접 구워 먹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워주는 서비스도 있죠. 지금 생갈비를 먹어봤는데 일단은 이게 냉동육을 해동하는 부분이고 수입 소고기이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한우의 풍미하고 떨어지는 거가 있는데 전혀 그 잡내 없이 해동 잘하셨고 관리 잘하시고 있었고 수입육 품질상에서는 제일 좋은 거 쓰시는 것 같아요. 황제 소갈비 같은 경우는 좀 양념이다 보니까 이제 좀 자주 뒤집어줘야 된다. 늑간살 쓰시는 거? 네, 황제 늑간 사용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손님들은 이제 와서 고기 올려놓고 대화하시기 좀 바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기가 타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불 조절만큼은 계속 직원분들이 돌면서 조절을 해드리고 있어요. 칼칼조림이 뭐죠? 처음 들어보는 메뉴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냥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고기조림입니다. 고기조림. 네, 근데 이제 일본 저희 그 메뉴 개발해 주신 그 실장님께서 일본에서 이제 니꼬미라는 이름으로 이제 메뉴 개발하셨던 거를 착안해서 이제 좀 한국식으로 좀 더 칼칼하게 만든 거죠. 약간 사태찜 같다고 보시면 돼요. 매운 사태찜. 아, 네. 찌는 짜글이 같은 거죠. 그러니까 소의 짜글이? 11월부터는 주말 이틀 다 오픈하면서 주말에만 점심 장사를 해보는 걸로 저희도 이제 데이터를 좀 쌓아야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좀 많이 변동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삼겹인데요. 야끼니쿠 삼겹이라고 해서 간장 양념으로 맛을 낸 메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약간 고객님들도 약간 별미처럼 찾으세요. 별미처럼. 그러니까 뭔가 좀 부족할 때 아쉬울 때 약간 그럴 때 좀 많이 찾으시는 메뉴예요. 네, 이게 이제 수입 삼겹살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해 보고자 함. 또 달리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 삼겹살의 발원지라고 얘기하면 청주예요. 청주는 간장에다가 구워요, 찍어서. 그 형태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간 이거는 나름대로는 요즘은 수입 삼겹살이 되게 유행을 외식업계에서 많이 쓰는데 이제 구워 먹는 거는 사실 밥 반찬이 안 됩니다. 근데 삼겹살 그냥 생으로 구우는데 이거는 아마 밥하고 먹어도 잘 어울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조금 아쉬운 건 여기가 투버너가 돼서 점심 때 고기도 굽고 만약에 된장찌개나 이런 것들 같이 끓일 수 있었으면 훨씬 이게 이제 점심 메뉴로도 들어갈 수 있는, 이거는 점심에 더 많이 팔리는 메뉴가 될 수도 있는, 밥하고 어울리는, 탄수화물하고 어울리는 삼겹살의 새로운 시장을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집은 진짜 지난 한 3년? 4년 이상을 계속 야끼니쿠 공부를 무진장하게 했어요, 김현수 대표님이. 그 결과물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요. 보통 이렇게 너무 욕심을 많이 해서 많이 담으면 대려 이렇게 주제가 없어지고 컨셉이 흔들린다, 아이덴티티도 없어지고. 근데 여기는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 느끼실 수 있는 집이에요. 잘 만들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점심에 밥 반찬으로서 삼겹살이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면 어마어마한 수요가 새롭게 창출될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상당히 좋은 참고할 만한 식당이고 메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뭐 개인적으로 매출을 2억대 올리고 이런 거보다는 사람들을 홍보하고자 한다면 조금 매장의 좌석수를 줄여서 조금 더 쾌적한 분위기,
또는 웨이팅을 걸어서 사람들한테 유명 맛집이라는 거 알리는 그런 전략도 좀 병행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끼니꾸와 생고기의 관계는 다시 또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 증언에 의하면 한국에서 로스구이가 유행을 하니까, 생고기가 유행하니까 일본 야끼니쿠집에 이 메뉴가 추가됐다고 얘기하는 설도 있는데, 그거는 좀 확인하고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고기를 만나다의 미트마케터 김태경이었습니다.